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비핵화가 아니라 이미 핵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응답자의 74%가 핵 무장을 찬성을 여당이 100%이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100% 의견이 합치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한일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면은 트럼프가 구상하는 중국 견제 정책에도 굉장히 아주 좋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 북한에 대해서 누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결국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앵커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nuclear power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가. 근데 전문적으로 보면 nuclear weapon state. 그러니까는 핵 비핵화선 조약에서 네. 공식적으로 핵 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UN의 P5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네. 그 외에 핵 무기가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네. 이 4개국은 뭐 NPT 회원도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제 국제 사회가 미국을 포함해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네. 우선이 바라는 거죠. 자기네 헌법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은 내일부터 nuclear weapon state,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네. 순간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는 거고 뿐만 아니라 NPT 체제 자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무슨 뭐 용어 싸움이지만 네. 트럼프가 얘기하면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본인도 nuclear weapon state하고 그 다음에 nuclear power 그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자기 보조 같은. 근데 그러나 nuclear power라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는 반은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 존 볼튼 당시 국방부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회고를 보면서 트럼프가 거의 김정은이하고 핵 협상을 갖다가 한 거잖아요. 근데 막판에 볼튼이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떠나서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이 지난 6년 동안 너무나 지금 급속도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건 말장난이에요. 트럼프가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가려는 I don't care. 넌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은 만약에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어근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했고 그래서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 정책이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핵 비핵화가 아니라 이미 핵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핵 군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는 셈이 되겠죠. 이제 신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거기에 뭐 차관이라든가 부장관, 네.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와 직결된 부서에 있는 분들의 이 아주 구체적인 정책 라인이 안 나왔지만 네.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래 비핵화는 해야 돼.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모든 미국 행정부가 신임 대통령이 들어오면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네. 그 3개의 보고서를 냅니다. 네. 국가안보 백서, 핵 태세 보고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제 미 국방 태세하고 중국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그 핵 태세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초기에는 바이든이 어떤 그 뉘앙스를 품었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 우방들을 핵 무장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을 빼고는 미국은 핵 무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엄청나게 우리가 좀 절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대표적 우방국들이 야 그러면 핵 확산이 뭐야? 확산 업체가 뭐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협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핵태세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이 유사시에 필요하면은 우방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유턴시킨 거죠. 네. 바이든의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이기 때 어떠한 핵태세 보고서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이 정도 그 한반도 문제, 핵 문제에 윤곽이 잡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뭐 그저 불부터 빨리 꺼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가자 사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진전이 있거나 시간이 흐르면은 한 말쯤 혹은 뭐 가을쯤 가서는 반드시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쇼맨십을 보면은 자기가 평양을 가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워싱턴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희망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 가을쯤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나겠다, 연락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시설 보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점집에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도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우선 러시아에 파병한 12,000~13,000 명의 북한 분들이 지금 죽거나 지금 다치거나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드시 푸틴은 추가 파병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김정은이도 야 그래 뭐 10,000명 더 보내 자기하고는 전혀 그 관계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북한도 아무리 지금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강화한다 그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파병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 네. 그만큼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그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혹은 외교적인 문제를 김정은 스스로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지만 지난 1월달 동안 20일 동안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제가 보면은 그 북한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뭐 경제 전문가시지만 네. 북한의 경제는 이제는 뭐 정말로 최악의 일단 직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 압력과 대신 핵 무기의 고도화 요 두 개를 갖다가 자기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트럼프를 어디에 언제 껴줄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슨 뭐 큰 성과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트럼프가 가든 김정은이가 오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small big deal. 그러니까는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하지 않고 ICBM 모라토리움 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내보자. 그리고 미국도 제재를 갖다 약간 완화해주겠다. 네. 그 정도의 스몰 빅 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트럼프가 이 동맹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 마당에 더군다나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4%가 핵무장을 찬성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핵무장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갤럽 코리아도 나왔고 아산 정책연구원도 그런 부분 나왔고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사시에 핵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미국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만약에 북한 정권이 만약에 독립된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첫 번째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끼리 여당이 108명이고 나머지가 야당인데 그 국회의원들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100% 의견이 합치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소위 그 진보 세력이지만은 북한의 핵 무기를 핵 위협을 큰 위협을 안 보는 거. 네. 보수는 좀 위협을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관문이 뭐냐? 정치적인 합의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인도, 이스라엘은 네. 여야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도 한 가지에 관해서는 1000% 합의하는 게 있어요. 인도의 핵 태세, 이스라엘 핵 태세.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구간에 일절 그렇군요. 100% 거의 동의한다. 네. 그게 우리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죠. 일부 물리학자들은 아마 1년이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핵 물질부터 그 다음에 무슨 재처리 시설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3, 4년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동질 제재를 갖다가 받고 그다음에 주한 미군도 많이 철수할 수도 있고 네. 유사시에 한미 동맹도 끊어지고 그와 같은 큰 이 코스트를 감당하고 계속 하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순간부터 네. 물론 일본도 핵무기를 갖다가 갖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핵 도미노.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날부터 한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국으로 또 딱 지목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새로운 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국방비도 우리가 지금의 무슨 2.5%가 아니라 그야말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5% 이상. 5% 이상 우리가 써야 되고 네. 핵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령화, 초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미래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핵무기장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즘 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벤스 부통령은 미군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러다가 주한미군까지 또 감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사단을 갖다 전문 다 철수하고 이렇게까지도 안 그렇지만 네. 미 육군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일종의 로테이션 베이스로 이 미군을 갖다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봤을 때 태평양의 이제 주1 미군은 거의 다가 이제 해병대예요. 그다음에 주한 미군은 지상 네. 7관군이 있고 그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미군이 배치된 나라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지인데 만약에 대만서 문제가 터졌다. 네. 물론 트럼프가 대만을 지키질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군사 전략은 중국이 대만을 공습하거나 해상 봉쇄를 하면은 미군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 네. 네. 그 제일 필요한 자산이 지금 이미 일본하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필요하면 주한 미군, 주한 미군을 빼가지고 대만으로 보내겠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주에도 미군 기지가 몇 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네. 거기에는 상류하는 병력이 있다기보다는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본토, 하와이, 그다음에 일본은 한국, 그리고 돌아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을 갖다가 계속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가 어떠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갖다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주한 미군 자체를 전면 철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 딴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트럼프의 계산이죠. 일부 감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순회하는 역할을 맡긴다든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1, 10도선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노리는 이제 이 열도선까지 지금 중국의 미사일이 지금 간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1차 국방 그 태세 보고서를 갖다가 연말까지 제출해야 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1열도선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거기에 무슨 뭐 사이판과 여러 가지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무기고가 엄청나게 지금 노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기고도를 예를 들면은 한국 정부한테 야 너희들이 무슨 여러 가지 무기 만드니까 우리가 필요한 실탄과 이런 것을 거기에 다 배치해. 그다음에 그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 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열도선의 방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하고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내고할 수 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동맹도 저버릴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럴 인물인 것 같고요. 한미 동맹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이 되어 갈까요? 참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네. 그 위기 아닙니까?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사령 계엄 그 사태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탁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한국을 보는 것은 뭐 한국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네.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재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불분할 거예요.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머릿속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일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면은 그것이 트럼프가 구성하는 중국 견제 정책에도 굉장히 아주 좋은 거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새 정부가 또 들어오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현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언제 또 된다면은 이제 이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여름 뭐쯤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할 그렇겠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집권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국가안보관이라든가 대북관은 기본 그 보수 정부가 추진해온 것하고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내고할 때는 제일 중요한 전선이 뭐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도움을 주겠다. 근데 그 도움을 준다는 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무슨 뭐 피변하고 그게 아니라 네. 비용도 우리가 좀 높여주겠다.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 분담도 새롭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SMA를 좀 더 우리가 올려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1열도선에 무기고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현대화시키는 좀 하겠다. 그다음에 유사시에 필요할 때 우리가 군함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만 뭐를 지키기 위한 우리가 못하겠지만은 최소한 이 열도선에서의 저희 해군의 역할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소추하고 그렇게 우리가 팀워크를 하겠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이제는 뭐 특히 그 목숨 새 정부한테 달려 있겠지만은 한국이 너무나 나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앞장서겠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한국의 그 능력을 트럼프 자신이 한국이 이 정도의 군사력과 이 정도의 경제력과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각인시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정책을 펴야 될 그런 무조건 뭐 트럼프한테 뭐 대부분은 네.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트루도 총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25% 관세를 때리면 우리도 캐나다도 25% 관세를 갖다 내군다. 그랬죠. 그 사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직접 협정도 하고 자기 보좌관으로 보내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불법 이민자니까. 그렇죠. 그걸 방해하는데 우리가 만 명의 군인을 투입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랬죠. 국경수 비대를 증원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괜찮네. 성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인바움 그 신임 멕시코 대통령 네. 첫 여성 대통령인데요.
그분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자하고 협상을 했을 때 굉장히 물밑에서 조용하게 네. 협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그 관세 유예가 끝난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은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외교를 잘.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정민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